지은은 병원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아 손에 쥔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화면에는 민지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빛났다. 미안해, 지은아. 이게 최선이야.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민지의 어머니가 들어왔고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지은을 가족의 완벽한 며느리로 여겼던 그 여자가 이제 그녀를 버린 딸의 연인으로만 보았다. 지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28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그녀는 항상 완벽을 추구했다. 가족의 기대 속에서 자라난 지은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었다. 하지만 그 안정된 삶 속에 숨겨진 비밀은 그녀의 성정체성이었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며 살아온 지은은 2년 전 민지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민지는 26살,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자유분방한 성격이었다. 그들은 우연히 카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민지의 밝은 미소와 솔직한 태도가 지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처음 데이트에서 민지는 말했다. 난 숨기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왜 잘못이야. 지은은 그 말에 감동받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는 공무원, 어머니는 교회 활동에 열심인 주부였다. 지은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면 그들은 그녀를 버릴지도 모른다. 그래도 민지와의 관계는 지은에게 희망이었다. 그들은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걷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민지의 가족은 달랐다. 민지의 부모는 성공한 사업가로 딸의 결혼을 통해 가문의 명예를 높이고 싶어 했다. 민지는 지은을 처음 소개할 때 친구라고만 말했다. 지은은 그게 이해가 갔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법적으로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고 사회적 시선은 차가웠다. 지은은 민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것을 참았다. 회사 동료들의 수군거림, 가족의 결혼 압박. 지은아, 좋은 남자 소개해줄까?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속으로는 민지를 생각하며. 하지만 첫 번째 갈등은 민지의 생일 파티에서 터졌다. 민지의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친구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민지야, 너 요즘 남자친구 생겼어?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아직. 지은은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파티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 물었다. 왜 그렇게 말했어? 나 때문에. 민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은아, 아직 때가 아니야. 부모님 때문에. 지은은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날부터 불안이 싹 텄다. 민지가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편한 관계로 여기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그녀는 민지와 함께할 미래를 꿈꿨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아, 내 나이 되면 결혼해야지. 우리 집안대를 이어야 해. 지은은 그 말에 속이 타들어갔다. 민지와의 관계를 공개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었다. 직장, 가족, 사회적 지위. 반대로 민지는 점점 더 자유로워 보였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LGBT 관련 포스트를 올리기 시작했다. 지은은 불안해 물었다. 민지야, 조심해.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해?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난 괜찮아. 너도 언젠가 공개하자. 하지만 지은은 준비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도덕적 딜레마가 자리 잡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가족을 배신하는 게 옳은가? 사회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게 가능한가? 지은은 밤마다 고민했다. 민지와의 만남은 여전히 달콤했지만 그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지은은 민지의 집에 초대받았다. 민지의 어머니가 요리를 해주었고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에서 지은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지은 씨, 우리 민지랑 잘 지내?
그 말에 숨겨진 의미가 느껴졌다. 민지는 지은을 베스트 프렌드로 소개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날 밤 민지가 속삭였다. 엄마가 너 좋아해? 내가 안정적이고 똑똑하니까. 지은은 그 말에 기뻤지만 동시에 불편했다. 자신은 민지의 연인이지 가족의 자랑거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민지는 계속 말했다. 너 덕분에 부모님 압박이 덜해. 결혼 얘기 안 하시네.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지가 자신을 이용하는 건가? 그 의심은 점점 커졌다. 지은은 민지의 핸드폰을 몰래 보았고 그곳에 부모님과의 메시지가 있었다. 민지야, 지은 씨랑 가까이 지내. 그런 친구가 좋지. 지은은 충격받았다. 민지가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가족의 기대를 피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지. 갈등은 여기서 시작이었다. 지은은 민지에게 물었다. 나 때문에 부모님 속이는 거야? 민지는 부정했다. 아니, 진심이야.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 불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정했다. 회사에서 동료의 조언을 듣고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한국에서 동성애자로 사는 건 전쟁이야의 한 사람이 말했다. 지은은 공감했다. 하지만 민지와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었다. 지은의 제안 후 민지는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다. 지은은 불안에 떨며 기다렸다. 마침내 민지가 왔다. 미안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산책하는 평화로운 오후였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평화롭지 않았다. 지은이 말했다. 민지야, 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우리 관계를 공개하자.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지은아, 내 가족 때문에.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명예를 중요시해. 지은은 화가 났다. 그럼 나한테 왜 그런 척했어? 진심 아니었어?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진심이야. 하지만 현실이 너무 무서워. 그날 그들은 처음으로 크게 다퉜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그녀의 내적 갈등은 극에 달했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지은은 상사의 압박을 받았다. 지은 씨, 요즘 집중이 안 돼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지은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민지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민지의 가족을 직접 만나보자. 민지의 집에 가는 길,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문을 열어준 민지의 어머니는 반갑게 맞이했다. 지은 씨, 오랜만이네. 지은은 용기를 내 말했다. 아주머니, 민지와 저는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그 순간 민지가 들어왔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렸다. 지은아, 왜? 어머니는 화를 내며 말했다. 민지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런 애였어.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 그날의 대화는 재앙이었다. 어머니는 지은을 쫓아내듯 보냈고 민지는 울면서 따라왔다. 지은아, 왜 그랬어?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은 대답했다. 숨기는 게 더 아파. 하지만 민지는 돌아섰다. 난 못해. 가족을 잃을 수 없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민지가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 배신감은 지은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라 포기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은 홀로 고립되었다. 민지와의 연락은 끊겼다. 회사에서 그녀는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 씨, 요즘 이상해. 지은은 LGBT 상담소를 찾았다. 그곳에서 상담사가 말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는 많은 압력을 받죠. 가족과 사회의 기대가 충돌해요. 지은은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지의 배신은 여전히 아팠다. 어느 날 지은은 민지의 소셜미디어를 보았다. 민지가 새로운 친구와 사진을 올렸다. 남자였다.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민지가 이성애자로 돌아간 건가? 그녀는 민지를 찾아갔다. 카페에서 만난 민지는 피곤해 보였다. 지은아, 왜 왔어? 지은이 물었다. 그 남자 누구야?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부모님 소개로 만난 사람이야. 결혼 압박 때문에 지은은 분노했다. 나 때문에. 나를 이용한 거야. 민지는 부정했다. 아니, 진심이었어. 하지만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그 대화는 또 다른 갈등을 낳았다. 지은은 민지가 가족의 자랑거리로 자신을 이용했다고 느꼈다. 민지는 변명했다. 너처럼 안정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부모님이 안심하시니까. 지은은 그 말에 상처받았다. 그녀는 사랑이 아니었다. 그냥 도구였다. 지은은 결별을 선언했다. 우리 끝내자. 민지는 울었다. 하지만 지은은 돌아섰다.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밤마다 민지를 생각하며 울었다. 가족의 압박도 심해졌다.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아, 소개팅 해볼래? 지은은 거부했다. 엄마, 나 혼자 있어도 돼. 어머니는 걱정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지은은 털어놓고 싶었지만 참았다. 사회의 정견이 그녀를 짓눌렀다. TV에서 동성애 관련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은 비난했다. 지은은 그 속에서 홀로 싸웠다. 그녀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다. LGBT 모임에서 만난 수연이었다. 수연은 30살,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다. 지은아, 포기하지 마. 우리처럼 사는 사람 많아. 수연의 말은 지은에게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민지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민지가 다시 연락했다. 지은아, 만나자. 지은은 망설였지만 갔다. 민지는 말했다. 미안해. 부모님 때문에 그랬어. 지은은 물었다. 지금은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여전히 어렵지만 너 없인 못 살겠어. 그 말에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다시 믿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건 실수였다. 민지의 가족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민지의 가족 모임에 초대받은 지은은 긴장했다. 민지의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 씨, 우리 민지랑 친한가 봐요. 지은은 대답했다. 네, 흔중요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차가웠다. 식사 후 아버지가 지은을 따로 불렀다. 민지가 너 같은 애 때문에 고생이야. 포기해. 지은은 충격받았다. 아저씨, 저희는 사랑해요. 아버지는 웃었다. 사랑. 그건 환상이야. 가족과 사회가 중요하지. 지은은 반박했다. 왜 그래야 해요? 우리는 행복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무시했다. 민지를 위해 사라져. 그날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무너졌다. 민지가 가족의 압력에 굴복할까 두려웠다. 민지에게 물었다. 너 부모님 말씀 들을 거야. 민지는 울며 말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너 사랑해. 지은은 그 말에 위로받았지만 불신이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 어머니는 충격받아 소리쳤다. 뭐라고? 그건 잘못된 거야. 지은은 설명했다. 엄마, 이게 나예요. 어머니는 울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해. 고칠 수 있어? 가족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아버지는 화를 냈다. 우리 집안 명예를 더럽히지 마. 지은은 집에서 쫓겨나듯 나왔다. 그녀는 민지의 집으로 갔다. 민지는 안아주었다.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민지의 어머니가 알게 되었다. 민지야, 그 애랑 끝내.
민지는 고민했다. 그녀의 내적 갈등은 깊었다. 가족의 기대와 사랑 사이에서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잠시 떨어져 지내자. 지은은 배신감에 휩싸였다. 왜? 또 가족 때문에? 분리는 지은을 더 힘들게 했다. 그녀는 직장에서 휴가를 냈다. 홀로 서울의 거리를 방황했다. LGBT 커뮤니티에서 수연을 만났다. 수연은 조언했다. 지은아, 자신을 사랑해야 해.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마. 지은은 공감했다. 하지만 민지의 메시지가 왔다. 지은아, 보고 싶어. 지은은 만났다. 그들은 호텔에서 밤을 보냈다. 감정적으로 가까워졌지만 아침에 민지는 말했다. 부모님 때문에 결혼해야 할 것 같아. 지은은 분노했다. 나를 뭐로 봐? 민지의 선택은 반역이었다. 그녀는 부모님 소개로 남자와 데이트를 시작했다. 지은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친구를 통해 그녀는 민지를 찾아갔다. 배신자야. 민지는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가족을 위해 지은은 그 말에 상처받았다. 민지가 자신을 가족의 자랑거리로 이용한 게 분명해졌다. 지은은 모든 걸 끊기로 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수연과 가까워졌다. 수연은 지은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하지만 민지의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은의 회사에 연락했다. 우리 딸과 엮이지 마. 지은은 해고 위기에 처했다. 상사가 말했다. 지은 씨, 개인사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지은은 항의했다. 이건 차별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녀는 퇴사했다. 실업 상태에서 지은은 절망했다. 밤마다 자살 충동이 들었다. 수연이 도왔다. 지은아, 함께 싸우자. 사회적 압력은 더 세졌다. 뉴스에서 동성애 반대 시위가 보도되었다. 지은은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달았다. 그녀는 블로그에 글을 썼다. 동성애자로 사는 고통, 그 글은 바이럴이 되었다. 사람들이 응원했다. 하지만 비난도 쏟아졌다. 비정상, 지은은 강해졌다. 민지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너 없이도 살 수 있어. 민지는 답했다. 미안해. 지은의 블로그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언론이 인터뷰 요청을 했다. 지은은 용기를 내 받아들였다. TV에서 그녀는 말했다. 한국 사회는 동성애자를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그 방송 후 지은의 삶은 바뀌었다. 지지자들이 늘었지만 적도 많아졌다. 온라인에서 욕설이 쏟아졌다. 죽어라. 지은은 두려웠지만 수연이 곁에 있었다. 지은아, 내가 오라. 민지는 그 방송을 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부모님은 화를 냈다. 저런 애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 민지는 결혼을 서둘렀다. 남자친구와 약혼했다. 소식이 지은에게 전해졌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민지야, 정말. 그녀는 민지의 결혼식에 갔다. 멀리서 지켜보았다. 민지의 얼굴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결혼 후 민지는 불행했다. 남편은 좋았지만 사랑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은을 그리워했다. 밤에 몰래 메시지 보냈다. 지은아, 후회해. 지은은 답했다. 늦었어. 하지만 지은의 마음도 흔들렸다. 그녀는 수연과 관계를 발전시켰다. 수연은 안정적이었다. 지은아, 나랑 함께해. 지은은 동의했다. 하지만 민지의 그림자는 지웠다.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지은의 활동으로 LGBT 법안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반대파가 세졌다. 지은은 시위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폭력이 발생했다. 지은은 다쳤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수연이 곁에 있었다. 지은아, 괜찮아.
지은은 고마웠다. 하지만 민지가 왔다. 지은아, 미안해. 민지는 이혼을 고려 중이었다. 가족 때문에 잘못 선택했어. 지은은 물었다. 지금 와서. 민지의 고백은 새로운 갈등을 낳았다. 그녀는 부모님과 대립했다. 엄마, 아빠, 나 동성애자예요.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 민지는 쫓겨났다. 그녀는 지은에게 왔다. 지은아, 용서해줄래? 지은은 망설였다. 과거의 배신이 떠올랐다. 민지야, 너 나를 이용했잖아. 민지는 울었다. 미안해. 가족의 자랑거리로 너를 생각한 적 없어. 그냥 두려웠어. 지은의 내적 투쟁은 다시 시작되었다. 용서할까? 수연은 말했다. 지은아, 내 행복이 중요해. 지은은 선택해야 했다. 민지와 재회하면 과거의 상처가 반복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랑은 여전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었다. 민지는 변했다. 이제 가족 없이도 살 수 있어. 지은은 믿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수연을 상처 주었다. 수연은 떠났다. 지은아, 잘 지내. 대가는 컸다. 지은은 친구를 잃었다. 사회적 시선은 여전했다. 하지만 민지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었다. 그들은 새 출발을 했다. 서울 외곽으로 이사했다. 조용한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민지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민지는 가야 했다. 지은아, 미안. 지은은 이해했다. 하지만 불안했다. 민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민지는 달려갔다. 어머니는 말했다. 민지야, 내 선택을 후회하지 마. 민지는 울었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지은을 언급했다. 그 애가 내 행복이라면 그 말은 민지에게 희망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민지야, 돌아와. 결혼 생활 회복해. 민지는 거부했다. 아빠, 나 지은이랑 살 거예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으로 인해 가족은 변하기 시작했다. 지은은 병원으로 왔다. 어머니를 만났다. 아주머니, 민지를 부탁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했어. 지은 씨. 그 순간 지은은 용서를 느꼈다. 민지와 지은은 함께했다. 사회는 여전히 하어시했지만 그들은 싸웠다. 지은의 활동은 더 커졌다. 그녀는 책을 썼다. 숨겨진 사랑.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이 공감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지은의 가족은 여전히 멀어졌다. 어머니가 가끔 연락했다. 지은아, 건강해. 지은은 대답했다. 네, 엄마. 아버지는 침묵했다. 민지의 가족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어머니의 회복 후 가족 모임에 지은이 초대되었다. 어색했지만 시작이었다. 지은과 민지는 행복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시간이 지나 그들은 안정된 삶을 살았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민지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함께 사는 집에서 그들은 서로를 지지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동성 결혼 법안은 여전히 미뤄졌다. 지은은 운동을 계속했다. 우리는 평등을 원해요. 민지는 곁에서 도왔다. 마지막으로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너의 진심을 믿었어. 하지만 가족의 자랑거리로 느껴진 적도 있었어. 민지는 미안해했다. 미안. 이제 진짜야. 그들은 포옹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들의 선택은 옳았을까? 사랑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는 게 도덕적으로 정당한가?